한반도는 세계적으로 동굴이 많은 지역으로 알려졌죠. 남쪽은 남한강과 금강의 중상류에 집중 분포합니다. 제주도 울릉도는 용암 동굴과 해식 동굴 지대입니다. 북쪽의 석회암 동굴은 서해 대동강 하류에서 동해의 함흥 동안만까지 넓게 분포합니다. 그리고 한강 하구와 인접한 개성 일대와 옹진반도 남단인 강령군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용암지대는 백두산에서 개마고원 동쪽까지 넓게 분포합니다. 좁지만 역시 주목해야 할 지역은 한반도의 동서를 잇는 회랑인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분포한 용암 동굴 벨트입니다. 마지막 최대 빙하기가 가까워지자 서해대초원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동북아시아인들은 북위 40도 이남의 강줄기를 거슬러 오르며 천연 동굴을 찾았을 겁니다. 대초원 동쪽은 대동강, 임진강, 한강, 금강 등이 있는데요. 한반도에서 발원한 이 강들은 대초원의 중심 지역인 북위 37도 선으로부터 석회암 동굴을 품고 있는 산지 지형이 멀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서쪽의 진화대륙 방향은 산동성의 산지 지형을 제외하면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산지가 시작된 적경지까지만 최소 600km를 이동해야 합니다. 서해대초원의 서쪽과 동쪽의 차이에 대해서는 마리산 참성단은 사라진 서해대평원의 망매단 영상에서 기본적으로 분석했는데요. 여러 측면에서 피난처를 진화대륙 방향으로 잡는 것은 대단히 불리합니다. 그렇다고 이 분석 기준을 장강 이남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은 시베리아 몽골 등 고위도 지역에서 남한 인류와 기존의 서해대초원에서 살았던 이들이 중심입니다. 물론 마지막 최대 빙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이라면 북상한 호모사피엔스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한편 석회암 지대의 동쪽 끝과 맞닿은 동한만 대륙봉의 인류 중 일부는 석회암 동굴을 이용했을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분석했듯이 이곳은 온대 지역에서 거의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생존에 유리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기후 환경이 가장 좋아 인구가 몰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도 지역의 경우는 산지한 용암 동굴을 이용했을 겁니다. 다만 학계에서도 구분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인데 제주도는 서해대초원과 연결된 시기가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한반도와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한 서해대초원에서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은 낙동강 하류입니다. 역시 세렝게티 평원에서 소개했습니다만 유도와 해류에 따른 기후적인 요소는 물론이고 대한해협과 연결된 지리적, 생태적 측면에서도 특별한 가치를 지닌 곳입니다. 더욱이 서해대초원, 동해 대륙봉 회랑, 일본 열도와 연결되는 문명 십자로에 해당합니다. 현재까지 남한에서 발견된 동굴만 무려 1,500개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한반도 주변으로 몰려든 인류가 모두 동굴로 피신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최대 빙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혹독했던 3만 1000년 전에 인류가 북위 70도 이북까지 진출한 흔적을 간직한 야나코뿔소 뿔 유적이 발견됩니다. 유전학자 SK 빌레르슬라우 교수가 이끈 연구팀이 베로와얀스크 산맥 서쪽을 흐르는 야라강 하류에서 이룬 쾌거인데요. 신의주에서 거의 정북 방향으로 직선 기준으로만 3,430km 떨어져 있는 북극권입니다. 6, 7만 년 즈음에 열대 지역을 출발한 호모사피엔스가 불과 3만 년 후에 북극 앞바다까지 다다른 겁니다. 인류의 호기심, 도전정신, 생존 기술과 생존 역량을 잘 드러내고 있는 유적입니다. 인간이 북극권에서 메모드를 사냥했다는 가장 초기의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냥 기술은 기본이고 뛰어난 방한복이 있어야 합니다.
동물의 껍질을 벗겨 말린 후 몸에 걸칠 수 있도록 적당히 줄로 묶으면 방한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피하지방 조직을 제거해 부드럽게 하는 무드질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발에 벗기는 생피를 재단할 수 있는 가죽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7단계가 넘는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가죽으로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튼튼한 실과 바늘도 있어야 합니다. 지난 2024년 6월 28일 미국 시카고대 고고학과 이언 길건 교수 연구진이 국세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한 리뷰 논문 구석기 시대 바늘과 복장의 진화를 보겠습니다. 바늘은 구석기 시대 유물 중 가장 상징적인 유물로 전통적으로 선사시대 의복, 특히 재봉의 희귀한 지표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아프리카와 유라시아 전역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보면 뼈 송곳과 같은 다른 도구도 몸에 꼭 맞는 의복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세한 바늘의 출현은 보다 세련되고 효율적인 재봉에 대한 수요를 시사한다. 이런 도구의 개선은 두 가지 주요 발전을 의미할 수 있다. 여러 번 옷을 겹쳐 입는 속옷의 등장 및 인간이 체온 보호를 위해 몸을 더 완벽하게 감싸면서 바느질 꾸밈이 신체 맞춤에서 옷장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알려진 가장 오래된 바늘은 시베리아 데니소바 동굴 약 4만 CAL-BP, 그러니까 보정된 나이테 값으로 1950년도를 기준으로 약 4만 년 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코카서스에서 약 3만 8천 CAL-BP, 동아시아에서 약 3만 CAL-BP, 유럽에서 약 2만 6천 CAL-BP에 나타났다. 송곳만으로도 상당한 보온력을 유지한 복장을 제작했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하지만 극심하게 추운 고위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체온 손실을 더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한복과 속옷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작은 송곳에 실을 끼울 수 있는 구멍을 만든 혁신 제품 바늘입니다.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후에 실을 끼워 넣고 마감하는 두세 단계 공정이 단순해지고 빨라진 겁니다. 그리고 꿰매기를 더 섬세하게 할 수 있어 복장의 완성도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3만 1000년 전에 북위 71도에 야나강 하류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류의 재봉도구 기술 혁신이 있었습니다. 인류 생존지에서 가장 추운 외만주 북부 지역까지 진출한 이들은 마지막 최대 빙하기가 밀려오면서 남하합니다. 그들이 향한 거의 유일한 생존지는 서해 대초원과 동해 대륙붕 평원입니다. 이들의 후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1만 년 전 유해가 시베리아 콜리마강 인근에서 발견됩니다. 이외의 유전자 분석 결과 고대 북시베리아인과 동아시아인의 유전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주민의 유전자와 매우 흡사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극지방까지 진출해 생존한 고도의 방한복 제작 기술을 보유한 그룹이 한반도 동서초원으로 집중된 겁니다. 뼈바늘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재료 선택과 분리 과정, 구멍 뚫기, 연마 등 정교하고 노동 집약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연거 드라이아스를 끝으로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홀로세가 시작됩니다. 서해 대초원과 동해 대륙붕 평원이 바다에 잠기자 이들은 다시 북상하는데요. 첫 직결지가 연산산맥 동쪽부터 아무르강 하류까지 이어진 벨트입니다. 이 지역에서 고도의 옥기 기술과 섬세한 재봉 기술이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2만 년 이상 이어져온 DNA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르강 하류 나나이족의 물고기 가죽으로 만든 의상이나 더 동북쪽으로 이주한 알류트족의 방수 후드 코트는 지금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근세 조선의 강력한 유교 문화로 고대부터 생산해오던 다양하고 화려한 직물들은 사라졌습니다만
한복의 바느질 기술도 나름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